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와 도시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는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도시 구조도 식민 지배의 역사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를 보면 도시 중심부에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광장 주변에 격자망 도로, 그리고 카톨릭을 주로 믿는 식민 지배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당 등이 도시 중심부 광장 주변에 있고요. 따라서 이 중심부의 상업지구 통치 핵심 기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멕시코 사례인데요. 중심에 이런 광장이 있고, 광장은 중심으로 이런 격자형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파벨라 기억하죠? 브라질 대도시 역시 도심부의 중심 업무지구 고급 주택지구가 있고 외곽 지역에 불량 주택지구인 파벨라가 있습니다. 도시 구조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이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게 아니고 아래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부터 볼게요. 동남아시아 역시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구조를 비교할 건데요. 먼저 동남아시아는 역시 식민지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식민지배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곳인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남부아시아는 역시 이 남부아시아도 해안가 항구 쪽, 즉 해안가 쪽이 발달했는데 무역이랑 군사적인 목적으로 역시 해안가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서 유럽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취와 광장이 조성되었고요. 중남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듯이 중앙에 광장이 있고 고급 상가 같은 핵심 상업지구와 핵심 기능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심부가 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급 주택이 중심에 있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슬럼, 불량 주택지구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남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 도심부에 고소득층인 유럽계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구가 있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인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가 주로 거주하는 저급 주택지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볼리비아의 라파스라는 도시 구조를 보면 이 곳은 이런 식으로 해발 고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부는 여기 이쪽이겠죠. 분지, 일종의 분지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케이블카를 그 교통수단으로 할 정도로 좀 해발 고도가 있는 곳인데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는 이 광장도 있고 이런 도시 이 성당 등의 도시 중심부의 핵심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상업지도 여기 핵심부에 있고요. 해발고도가 낮은.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해발고도가 낮아서 고소득층인 백인이 많이 분포하고 우리가 해발고도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이루는 원주민은 해발고도가 높은 도시 외곽지역, 이 외곽지역에 보면은 원주민들 높이 올라가면은 이런 곳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브라질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대부분의 중남부 아메리카는 에스파냐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다른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들과 다르게 도시구조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안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도 많고 물론 규칙적인 도로망도 있지만 불규칙한 도로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지구인 파벨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심부가 있다면은 외곽에는 불량주택지구인 파벨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배웠던
지역들을 보면 라파스랑 리오데자네이루는 도심부의 고급, 도시 외곽의 저급. 반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런던, 뉴욕,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에서는 도심 주변, 도심 쪽에 슬럼이나 도심 근방에 저급주택이 있고, 고급주택은 도시 외곽, 이거 아니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야지 고급주택 지구가 분포했었죠. 그러면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들의 문제는 뭐냐? 과도시화.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제발달 수준이 인구가 들어온 것을 그 정도까지 수준이 발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도시화가 돼버렸다.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과도시화라고 하고, 또 종주도시화가 있습니다. 종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주인할 때 주인데요. 1위 도시, 아래 뜻 볼게요. 1위 도시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1위 도시가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위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될 만큼 인구와 산업이 한 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도시 문제로서 도시 외곽의 불량주택지구가 형성되는 문제, 그 외에도 교통혼잡, 환경오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 다양한 빈부격차 해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교통혼잡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로서 브라질의 꾸리치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기에 굴절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수송할 수 있냐면 약 최대 270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교통량도 감소하면서 대교양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